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비판과 대안 그리고 사회 문제를 살펴보는 혼눈 겹눈의 강성주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추구하는 장석일 박사님을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예. 장 박사님. 예. 지금 제가 서툴더라도 네. 많이 양해를 예. 바랍니다. 지금 사람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성에 대해서도 우리 장 박사님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건강한가요? 이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세계 보건기구에 건강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건강이라 하면 육체적으로 질병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안녕 상태를 우리가 건강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사실 특히 정치인들에 의해서 계층 간의 갈등이라든지 사회적인 갈등이라든지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굉장히 많은 갈등들로 야기되어져 있는 부분이 너무 극심해져서, 저는 대한민국은 사실 사회적 건강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중병을 앓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은 갈등이 없는 사회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해소하고 완화하는 게 지도자 혹은 정치인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완화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해소시킬 수 있는 기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자, 정치인들이 해야 될 몫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언론이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죠. 제가 이제 대표님께 예.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과연 대한민국의 그럼 언론은 건강합니까?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특히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언론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언론이 공정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즉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은 언론 내부의 어떤 불건강도 문제지만은 언론의 가장 큰 책무인 공정성에서 말하자면 시청자, 즉 소비자 혹은 독자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그거는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게 굉장히 사실 심각한 징후라고 보는데요. 네. KBS, MBC 이런 게 어쨌든 공영방송인데요, 네. 그죠? 그런데 시청료를 내는 게 KBS 시청료를 네. 전기세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합산해서 나오는데, 이거를 분리하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KBS 나도 안 보는데 네. 시청을 안 하는데 왜 돈을 내야 되는가? 예. 전기세는 안 낼 수가 없으니까 예. 아주 굉장히 사실 교묘하게 묶어놓은 맞습니다. 이런 시스템에 국민들이 반대하는 거란 예. 말이죠. 공영방송 그러면 사실 국민들한테 무언가 공익적인 이익과 또 공영방송으로서의 어떤 내용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방송들을 설립해놓고 예. 봐야 될 텐데, 국민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갖습니다. 맞습니다. 그 신뢰가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장 박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KBS에 내는 시청료 지금 월 2,500원인데 그걸 전기료하고 합산해서 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국민청원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 다수에게는 공영방송인 KBS가 너무 편향됐다, 말하자면 공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정권이라든지 어떤 정파라든지 어떤 편가르기에 편승하지 말고 진짜 국민이 알아야 될 것, 국민한테 필요한 내용을 공정하게 정권에 관계없이 방송해 달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국민의 염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또 방송 또 언론의 원래 설립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갖습니다. 본래 존립 기반이 그거라고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언론 직필, 정론 직필 네. 이런 말 참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KBS에서 강원도 산불 난 것도 그랬고, 네. 또 이번에 독도 헬기 추락 사건도 그렇고, 다 녹화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지탄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영방송의 존재의를 허물어뜨리는, 심하게 훼손하는 그런 일이라고 보는데,
가령 그 울릉도 그 참 독도 헬기 촬영 같은 경우는 KBS 직원이 기자가 그 현장에 독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 KBS가 그 파노라마라고 해서 밤에 그 독도를 상시 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우리 국토의 제일 동쪽이기 때문에 늘 카메라를 거기 설치를 해가지고 필요하면은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금 독도에 바람이 부나 어떤지 이렇게 밤이라도 낮이라도 볼 수 있게 하는데 그 카메라를 수리하러 들어갔습니다. 가서 그날 배가 못 들어와서 독도에서 울릉도를 못 나가고 거기서 자는 그 밤을 보내는 과정에서 그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 했는데 그것이 그러면은 그 말하자면 7명의 인명이 관계되는 지금은 거의 사망을 했지 않나 그런 추측이 가능한데 그분들의 그 탄 사고 난 헬리콥터가 이륙한 해서 2, 3분 만에 촬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을 독도 그 경비대 측에서 KBS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좀 같이 보든지 어떻게 해서 사고 수습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 영상을 지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로 해서 다수 국민들의 그 조속한 그 생수습을 원하는 그런 점에서 KBS가 조금 실수한 게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 평범한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사실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네. 그걸 숨기거나 뭐 감추거나 네. 뭐 또는 아니면 그 왜곡하거나 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 전혀 아닌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 사고가 난 게 10월 31일 밤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이틀 뒤에 11월 2일 날 밤에 뉴스에 단독 보도라고 하면서 그 영상이 나갔습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말하자면은 문제가 이렇게 비화가 된 거죠. 네, 국민들이 진상을 알게 되고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단독 보도 그걸 위해서 말하자면 사태 해결에 수습에 도움이 되는 그 시간을 귀중한 시간을 놓치고 수십만 그리고 또 수많은 그 장비나 병력들이 거기 와서 그걸 찾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공영방송으로서의 어떤 그 중요한 책무보다도 네. 기사의 독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뭐 얘기네요.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예, 아이고 참 네.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강원도 산불 같은 경우도 그게 방송을 시작하거나 할애한 시간도 짧았지만은 초기 단계에서 그 말하자면은 속초 산불 현장이라고 기자가 크레딧 그러니까 현장이라고 밝혔는데 사실은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가령 그런 사소한 사실과 어긋나는 그런 행동부터 해서 그다음에 장 박사님은 그 기억나시죠? 유시민 알릴레오 대파하고 지난번 조국 사태 그 보도할 때도 그때도 그 자칭 그 유시민 씨는 말하자면 자기가 어용지식이라고 자칭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런저런 과정에서는 이번에는 자기가 알릴레오라는 그 말하자면 유튜브에 기자라는 언론인이라고 또 이렇게 자기를 자칭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자면은 KBS가 그 정경심 씨의 그 거래 관계가 있는 한국투자증권의 김경록이라고 하는 PB라고 그러죠. 그 사람과 인터뷰를 한 걸 가지고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 중에 일부를 검찰에 확인한 걸 가지고 검찰에다가 그 제공했다라고 정보를 그런 식으로 KBS를 좀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또 KBS 사장 되는 분은 거기에 또 그냥 넘어가서 말하자면은 그럼 법조팀을 다 바꾸고 그리고 외부 인사들로 해서 별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을 알아보겠다. 그렇게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말이 되느냐. KBS 사장이라면은 자기 그 같이 일하는 기자들한테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말이 맞으면은 자기 조직이라든지 말하자면 기자들 보호를 해줘야 되지. 그걸 가지고 그 뭐 유력한 사람이 밖에서 얘기를 했다고 그 당장 그 출입 기자도 바꾸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 거기에 대해서도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제 KBS의 직원들은 수장의 그런 태도를 보고선 굉장히 실망했겠죠. 굉장히 실망 정도가 아니죠. 예전에 한번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그 KBO 총재 분이 그 이제 하도 특정 선수에 대해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땄는데 병역 어쩌고 저쩌고 막 물론 이제 뭐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최소한 국정감사에서
국가대표 감독이 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도 처음이지만 네. 그런데 나왔을 때는 KBO 총재쯤 되면 그런 부분들을 다 안고 내 잘못이다라든지 아니면 네. 내 책임이다라든지 이렇게 끌고 갔어야 되는데 네. 이분이 굉장히 사실은 그 대표 그 선동열 감독한테 네. 책임을 지우게 하고 네. 또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반감을 샀거든요. 사실 저는 KBO의 지금 이와 같은 사장의 행태가 네. 국민들이 KBO 시청료를 거부하자라는 KBS. 네, 네. 시청료를 거부하자라는 그 그게 다 내용하고 맞습니다. 그 일맥상통할 처음부터 것 뿌리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예. 논리적으로 맥락이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아이고, 생각이 참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우리가 그 KBS, MBC 공영방송만 얘기할 게 아니라 네. 우리 교통방송 그것도 사실 굉장히 좀 황당해요. 저는 이제 거기에 사실 저는 방송을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네. 라디오는 가끔 이제 운전 중에 듣는데 네. 듣다 보면 정말 저런 사람이 저렇게 편향돼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방송 통신을 통해 갖고 네. 이렇게 막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TBS 교통방송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사실은 지금 그런 부분이 언론 내부에서는 큰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TBS에서 말하면 인기 진행자라고 할까요? 인기 있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 어떤 이제 아주 편향적인 발언, 그다음에 또 약간 저질스럽다고 그럴까요? 그런 발언들로 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사실은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14건의 제재가 있었는데 그중에 11건이 방금 말씀하신 TBS 교통방송의 특정 진행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는 판정이 나왔거든요. 그걸 보면은 객관적으로도 그분이 하는 방송이 편향적이고 그리고 좀 점잖지 않다고 그럴까요? 뭐 하여튼 그런 거는 객관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장 박사님 아시지만은 서울시 산하의 방송입니다. TBS 교통방송은 서울하고 경기도 일원의 교통 상황. 왜냐하면 서울하고 경기도 가까운 경기도하고는 교통이 다 서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출퇴근도 하고 뭐 가령 그런 게 때문에 서울시하고 그 주변의 경기도 지역하고를 정치 대상, 가청 대상으로 하는 그런 특수 방송인데 지금은 이제 그 제한이 없이 그 제한을 넘어서 말하자면 일반 뉴스도 남보다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이고 참 제가 보면 네. 우리 통신 네. 방송 이런 것도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정치인 권력을 가진 분들이 참 달콤하거든요. 네. 이거를 통해 갖고 굉장히 많은 국민들을 접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또 건강에 대한 부분이 사실 건강보험 관련된 부분들이 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달콤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보험료라는 부분들로 모아진 재원은 사실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제 정치인들이 숟가락 얹고 본인들이 무언가를 이렇게 그냥 개밥 주듯이 이렇게 던져줄 수 있는 내용으로 자꾸 여긴단 말이죠. 사실 그런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이런 한 국가를 대표하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정치 방향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외국처럼 하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직접 방송이면 이런 어떤 왜곡된 현상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방금 장 박사님 말씀처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를 봐도 야당일 경우 집권하기 전에는 자기는 가령 집권하게 될 경우 국민과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도 설득하고 이런 좋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당선되고부터 그 뒤에 지금까지 3번밖에 공식적인 그런 기자와의 만남, 즉 국민과의 만남 3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정권 같은 경우 지도자 같은 경우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 동안에 한 20회 정도, 노무현 대통령은 더 많습니다. 45회 정도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그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이 3번은 말이 안 되고 지금 19일 날 국민과의 대화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면 이제 4번째가 될 텐데 그거는 가령 우리가 부러워하는 선진국들
거의 매주 기자들하고 자리를 갖든지 기자회견을 하든지 아니면은 거의 매일 짧더라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주면서 국민들하고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아니면 방향을 제시해주고 하는 그런 언론 환경은 진짜 부럽기 그지없고 그런 사회는 우리보다는 훨씬 건강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혹시 그때도 네. 또 A4 용지를 들고 나오신 분이실지 모르겠습니다. 19일 날 말씀이죠. 네. 나와서 또 A4 용지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또 외우시고 저는 굉장히 사실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속상하고 네네. 또 수치스러운 마음까지 들었어요. 이게 네. 여유로운 자세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대화하는데 네. 대화하는 동안에도 상대 대화의 주 대상자고 기자회견 이렇게 있으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주의 있게 듣고 맞아요. 얼굴을 보고, 마주치고 눈을 맞습니다. 마주치고 네. 이래야 되는데 틈만 나면 자꾸 그 이렇게 내용을 보고. 보는데 그렇게 많이 본 거 치고는 말씀이 굉장히 사실 간결하고 짧았어요. 인사말에 조금 정도밖에 안 돼 있어서 야 저런 거를 하려고 이렇게 A4 용지에 쓰셔서 저렇게 하셨나. 기자회견도 사실 그런 거 말고 좀 이런 거 없이 프롬프트도 없이 네. 좀 이렇게 진솔하게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런 방향으로 좀 끌고 가고 싶습니다. 네. 진솔하게 얘기할 수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조금 미숙했던 부분 뭐 이런 부분들도 양해를 구할 수 있고 네. 그러나 내 목적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자꾸 여기에 써 있는 것만 하다 보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실 기자회견 이후에도 좋은 평가를 못 받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언론을 기피하는 것, 즉 국민을 기피하고 국민과의 대화를 기피하는 게 말하자면 본인 어떤 이미지인가 하면은 자신 없는 대통령 예. 그리고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대통령 그런 이미지로 자꾸 비춰지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소위 말하는 청와대 참모들이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람이 자기 잘못에 대해서 잘못했다 고쳐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개인이건 공적인 관계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좀 정말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예.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을 다 다스리고 또 뭐 어떤 이 올바르게 이렇게 바르게 끌고 가고 하는 그런 위치는 저는 아니라고 네, 봅니다. 네. 대통령의 역할은 사실 헌법이 정해져 있는 그 역할만이 대통령의 역할이지 그 이외의 역할까지 다 할 수는 없다라고 네, 봅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부라는 것도 있고 청와대 참모가 수백 명 있지 않습니까? 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대통령의 역할을 돕는 비서의 입장이지만 네. 정부의 강요들은 사실 각 전문가들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행정부인데 네. 대통령의 역할만 좀 잘 하시고 네. 또 특히 외교와 국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더 많이 쓰시면서 네. 많은 어떤 행정부의 전문가들을 좀 신뢰하고 하면 어떨까. 네. 저는 오늘 사실 언론에 대해서 예. 이제 우리 방송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잣대를 달리된다든지 네. 또 이런 부분들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네. 조금 창피스러운 얘기지만 국민들이 시청료를 납부를 거부하는 나라 이건 좀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나라의 지도자적인 그런 자리를 가진 특히 대통령 아니면 다른 참모들 혹은 행정부의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책임을 느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수십 년 동안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거기에 대해서 이 국민적인 자존심도 이 사람들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우리 강성주 대표님께서 이제 우리 방송에도 계속 오래 계셨었고 네. 그래서 앞으로 방송은 미래에는 이래야 되겠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듣고 네. 이 프로를 그럴까요? 마칠까 하겠습니다. 네. 장 박사님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좀 건방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하자면 아까 장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로부터 돈을 받는 그런 공영방송이 외면당하고
편파적이고 그리고 공정하지 않다고 이렇게 외면을 당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다음에 그렇게 됨으로써 언론을 방송을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말하자면 대한 언론이라고 할까요? 대안적인 언론, 소위 말하는 대표적인 게 유튜브 같은 거죠. 유튜브나 SNS 이런 것들이 시청자나 청취자가 더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좀 자신 있는 대통령, 떳떳한 대통령, 그리고 이렇게 숨기거나 숨지 않는 그런 밝은 대통령 그런 모습을 봤으면 하는 게 저희 작은 소망입니다. 예, 꼭 저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